자, 사회규범과 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종의 약속들을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죠.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갈등과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회규범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사회규범은 관습, 종교 같은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도덕과 법이라는 사회 규범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도덕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도덕으로는 사회생활의 안전성을 지키기 힘들어서 도덕에서 일정 부분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지키게 된 겁니다. 도덕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선의 실현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도덕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건 지켜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도덕은 행위의 동기와 양심, 즉 개인의 자율성에서 준수 근거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해도 이때는 그냥 양심의 가책과 사회적인 비난 정도만 감수하면 되는데 도덕의 영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국가가 법으로서 지키기로 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목적 자체가 사회정의 실현이 되고요. 그 법은 그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합의의 결과물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의 특징을 보시면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반드시 명확해야 됩니다. 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혼인과 출생 시부터도 민법, 교육에서도 교육기본법, 또 우리가 오고 갈 때 교통신호 준수도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과 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법들이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최고법이고 헌법에 부족한 부분들을 법률과 명령이 보충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역에서 지키는 것들은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라는 자치법규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